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아, 번역가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번역 업계가, 보통 일반인 분들은 번역가, 번역 업계라고 생각하면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합니다. 제가 요즘 번역가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들을 받아보니까 질문들을 살펴보니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궁금증 푸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번역의 세계, 번역가가 궁금하신 분들 이제 소개 시작하도록 할게요. 번역의 업계는요,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기술 번역, 그리고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차차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뭐부터 들어가야 되나? 여기로부터. 특징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건 알겠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기술 번역,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기술 번역은 보통 이제 어떤 전문적인 문서를 번역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문적인 문서뿐만 아니고 좀 음, 왜 안 나오는 것이야? 어, 전문적인 내용을 번역하면 그게 바로 기술 번역이 됩니다. 아, 자세한 설명 일단 나머지 애들 하고 나서 할게요. 그리고 출판 번역의 특징은 내가 번역을 한 애가 이렇게 책으로 나와요. 이렇게 책으로 또는 어떤 책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또는 소책자로 이렇게 내가 번역한 결과물이 이렇게 영원 무궁히 남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출판 번역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번역을 작업하는 이 허락된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일을 하면 번역가 입장에서는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출판 번역은 이렇게 증거가 남기 때문에 번역가님들의 이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 왜냐면 오역을 한 게 이 기록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인기가 있는 출판 번역가들의 경우는 일감을 막 쌓아놓고 일을 하신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한 달에 한 권을 처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속도거든요. 출판 번역을 한 달에 한 권 처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좀 지금 출판 번역가님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조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번역은 드라마 런 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서 신세경 님이 맡았던 그 역할이 영상 번역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막 자막도 치고 번역도 하다가 중간에 막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게 바로 영상 번역입니다. 영상 번역. 말 그대로 이름에 다 나와 있죠.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의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의 주로 들어가는 특징은 이제 자막,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브랜드의 신제품 홍보 영상이라든지 광고 영상, 여기에 이제 자막 들어가고 또는 자막은 없더라도 이렇게 목소리만 쫙 깔리는 그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신차 발표할 때. 그러한 그 영상에 들어가는 음, 그 목소리를 번역하는 거. 그 목소리를 일단 만약에 그 목소리에 스크립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 띠리리 막 이런 거였으면 그 스크립트가 원래는 해당 다른 외국어였을 텐데 외국어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줘서 그걸 성우가 읽는 거죠. 그렇게 자막 또는 영상에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를
콘텐츠를 번역하는 게 바로 영상 번역이다. 기술 번역의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기술 번역, 어, 기술 번역이라면 굉장히 막연하고 애매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뭐다? 기술 번역이다. 전문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 뭐가 있을까요? 아무나 영어 좀 한다 싶은 사람한테 예, 던져줘도 처리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내용 뭐가 있을까요? 그죠? 법률에 관련된 다양한 서류들, 그리고 뭐 의학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죄송해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그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해서 어떤 상품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게 되고, IT 분야도 굉장히 무궁무진한데요. 이 IT 분야. 그 다음에 마케팅 쪽도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번역문의 성격은 약간 광고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광고글, 글 되게 잘 써야 되겠죠? 매끄럽게. 그리고 이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이 뭔지 의도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 광고주가 원하는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번역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또 뭐 특허 번역도 그렇고요. 또 뭐 세무, 그다음에 뭐 금융, 보험 막 요런 애들 있잖아요. 아무나 쉽게 못 건드립니다. 요런 애들은. 또 이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끝없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뭐 국방에 관련된 뭐 무기, 전쟁, 막 요런 쪽 국방부 관련된 그런 주제도 있고 게임 쪽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저처럼 게임에 문외한인 사람은 게임 스크립트를 주고 번역을 해달라 그러면 아마 번역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관이라든지 게임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전문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어떤, 이런 주제를 다루는 그 번역을 해야 되는 형태의 내용이 서류일 수도 있고, 조금 옮길게요. 번역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까 출판 번역은 책으로 번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결과물이 책이에요. 근데 기술 번역의 결과물은 서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웹페이지, 기업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핸- 핸드폰에 많이 깔려 있는 앱이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이런 모바일 핸드폰에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전문가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 어, 기업의 뭐라 해야 될까요? 기업의 컴퓨터 거기에 깔아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설명 문구라든지 어떤 메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기술 번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번역, 내가 만든 이 기술 번역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얘가 모습을 바꿀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뀐다라는 거.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설명 문구가 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성되어 있는 어떤 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종이 서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출판 번역은 아까 설명해드렸고, 영상 번역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상이 되겠죠. 이 영상이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올라가든지, 아니면 영화가 되든지, 아니면 드라마가 되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요즘 번역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서 이런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영상들, SNS 그 네트워크에 여기 업로드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그 영상 콘텐츠들을 번역하는 일을 영상 번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결과물이 지금 영상으로 남고 있죠. 영상 번역가의 경우는. 그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어, 그 기술 번역, 출판 번역, 이게 세 가지를 다 할 수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어, 기술 번역 그리고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전 세 가지 모두 다 경험을 해봤고 한 뒤에 내가 깨달은 건 기술 번역이 나랑 잘 맞는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 동시에 한다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만약에 세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요.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육상을 막 뛰다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을 막 해요. 그다음 수영이 끝나면 뭐가 좋을까요? 수영이 끝나면 공중에서 낙하 연습을 막 합니다. 아, 막 여기저기 지금 굉장히 이 움직이는 폭이 크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한 가지의 주제에서 전문성을 쌓아서 그쪽으로 쭉 더 깊게 나아가시는 게 번역가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죠? 안타깝게도 또는 뭐 본인 능력자여서 돈, 이 생활비, 번역료를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에서 일하고 계신 거겠죠. 네. 동시에 세 가지를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느낌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달리기를 막 운동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수영장에 퐁당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중으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낙하 연습을 하는 굉장히 이 반경이 넓어지고 번역가님이 이 소진하게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신경 써야 되는 것도 크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요 고객은 누구예요? 근데 이게 요 처음에 요런 질문을 하시는 우리 번역가 후배님들 그리고 초보 번역가님들 또는 번역가 지망생님들께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이 주고객이 뭔지 요거 헷갈려요. 헷갈리시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번역가 입장에서 나한테 번역 일감을 주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번역 일감을 주고 내가 번역료를 받게 됩니다. 띵! 번역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주는 요 일감 뒤에 서 있는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고객인데 여기에 일감을 주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어, 이 일을 대신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종 고객은 당연히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기업, 개인 또는 어떤 학교나 어떤 조직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근데 이 일감을 이렇게 대신 받아서 처리해주는 곳은 보통 번역 에이전시가 있어요. 번역 에이전시. 번역가 입장에서는 에이전시랑 일을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단점은 에이전시의 수수료를 떼어줘야 한다는 점이지만 에이전시가 알아서 자기네들의 영업을 하고 알아서 일감을 갖다 주기 때문에 번역가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 고객은 나 번역가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고객을 말해요. 그러면 기술 번역가의 경우 주요 고객은 보통 누가 되냐면 에이전시, 보통 에이전시가 고객이 많이 되고 또는 이제 기업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사장님은 바쁘니까 그 해당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직원이나 관계자분이 연락을 해오겠죠. 어쨌든 기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번역가의 주요 고객은 에이전시나 기업, 그다음에 출판 번역의 주요 고객은 보통 이제 이 출판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출판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출판사도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조직이 주요 고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주요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고객이 아니고 주로 누가 고객이 되냐. 그리고 출판 번역도 마찬가지로
이 최종 고객이 직접 문의를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 번역가님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거 봤는데요. 저도 저도 이제 출판 번역할 건이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직접 오퍼가 오기도 한다. 영상 번역은 마찬가지로 영상 번역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보는 그 유튜브 그 뭐죠? 넷플릭스 시리즈 있잖아요. 시리즈 말 그대로 시리즈란 말이에요. 이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영상이. 그리고 영상 하나에 이 번역을 처리하려면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런 걸 영상 번역가 개인이 개인끼리 주고받으면 일감이 너무너무 많겠죠. 신경 쓸 게 많겠죠. 그래서 영상 번역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에이전시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에이전시는 보통 이제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영상 제작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의뢰받은 일을 잘게 쪼개서 이 영상 번역가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번역을 하는 이 영상 번역가의 주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에이전시, 영상 번역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됩니다. 제가 현재 10년 차 경험으로 살펴본 결과, 보통은 기술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가 있고,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이렇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좀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처리하기도 여기 안에서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에이전시에서 기술 번역도 하고, 출판도 하고, 영상도 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대기업 정도 수준의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대충 살펴보니까 우리 번역가님들의 주요 고객은 에이전시가 되겠네요. 그죠? 에이전시. 번역 에이전시가 되는 겁니다. 번역 에이전시에서 주로 이제 번역가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돼요. 프로젝트 매니저와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출판 번역의 경우는 편집자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님께서 아마 PM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편집자님과 많이 접촉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편집자님의 결을 많이 맞춰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고객은 이렇다. 프리랜서 번역가의,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 프리랜서 번역가의 경우는 말 그대로 프리랜스예요. 이 사람에게 프리랜스는 일감을 자기가 영업을 하던 어떤 수를 쓰던 간에 일감을 스스로 계속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프리랜스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경우는 최종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받는 거예요. 기업이나 어떤 개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아서 일감을 받는 것이 베스트.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왜냐면 번역료 중간에 수수료를 떼이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이런 경우는 이 프리랜스 번역가님께서 직접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일정, 그리고 중간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시간 은근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요런 그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을 본인이 그것도 플러스 해야 된다. 그것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출판 번역, 영상 번역, 경력이 어느 정도 탄 경력 있는 번역가님들은 보통 이제 주 거래처가 생겨요. 주 거래처가 생기고, 주 거래처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새로운 고객을 계속 추가해 나가는 그런 경력 번역가님이라면 최종 고객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번역가님의 수익을 더 확대시켜 나가실 수도 있다. 그 다음, 이거 관심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예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세 가지 분야의 번역료 수준은 어떨까요? 보통 이 부분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짜잔.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고객과 거래를 해보고, 깨달은 결과는 기술 번역이 번역료의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출판 번역과 영상 번역 이 두 가지 분야를 저의 제가 완전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서로 이제 제가 비교를 하기가 곤란해서 동등하게 2위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 이 세 가지 기술 번역,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세 가지 분야 중에서는 기술 번역이 단연 번역료 수준이 으뜸 가장 높습니다. 기술 번역을 다루는 번역가님들마다 이 번역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번역료, 그 번역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면 번역료 무조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본인의 번역 실력이 업계에서 저 사람한테 번역 맡기면 품질 좋더라. 이렇게 평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이 나기 전에 첫 번째 일감을 받으려면 먼저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 경력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번역 봉사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로라의 번역 수업에 들어오시거나 제가 남겨놓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초보 번역가 일감 받기라는 강의를 제가 한 3시간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번역 봉사 그 차근차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번역 봉사를 해서 경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 번역 잘한다더라 업계에서 평이 나야 되고 그리고 이 번역가가 자기 스스로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번역가들에게는 이 일을 맡기려는 기업이나 에이전시 측에서 저 사람 프로페셔널하다. 이 사람 책임감 있어 보여. 이 사람 이렇게 자기를 기업처럼 알리고 홍보하는 걸 보니 진지하게 이 번역 일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금방 하다 때려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 마케팅 되게 잘해. 마케팅만 잘하고 막상 일을 맡겼더니 품질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그 다음 일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 번역가님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번역 실력 향상해 나가면 얘네들도 압니다. 지금은 번역 실력이 그냥 점점점인데, 그냥 평균 수준인데, 몇 년 뒤에 연락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만약에 또 번역 테스트를 보거나 번역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나은 실력을 보여주면, 이 사람 번역 실력 좋아졌네? 이 사람 이름 뭐지? 저장. 즐겨찾기 저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료를 누가 알아서 올려주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번역가님 스스로 번역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번역 실력이 좋다라는 평이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번역가님 스스로 기업가다, 내가 1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번역료 수준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가 남았을까요? 요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입문 과정이 어떻게 돼요? 번역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 입문 과정, 번역을 시작하는데 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네, 과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학으로 했지만, 이렇게 독학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본인이 방법을 직접 다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걸릴까요?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인이 많이 힘들어요. 입문 과정 번역 과정이 굉장히 지금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서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경력 있는 번역가님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고, 번역 학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수강료 대비 내가 이걸 수강하고 나서 이쪽 관련해서 일을 받을 때, 어,
이 일을 받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얼마나 받아야 내가 수강료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이 최소한 이 가격 대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만약에 그렇진 않지만 기술 번역 수업 한 과정을 했는데 300만 원이야. 근데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어치 일감을 받으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 그러면 잘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강의를 수강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300만 원 이 일감을 받아서 수강료 충당했어. 그러면 망설이실 필요가 없죠. 그죠? 어, 번역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술 번, 이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쪽은 이 정규 코스 같은 게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기술 번역 과정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 제가 볼 수 있고, 기술 번역 과정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기술 번역 강의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문 번역가님이. 근데 이분들이 바빠요, 보통.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번역 코스를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분이시고 업계에서 자리를 이미 잡으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 굳이 내가 이 강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내 뜻을 펼쳐보겠다라는 특별한 그런 의지가 없는 한 이미 본인이 있는 그라운드에서 입지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일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번역 관련된 강의를 만드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어, 지금 로라의 번역 수업은 영한 기술 번역 강의를 지금 만들어서 제가 제작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도 계속 그 전에 거래를 하던 거래처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다라는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오는데 저는 좀 그 전에 해왔던 그 기술 번역, 나의 주요 고객이 에이전시이고, 보이지도 않는 그 어딘가 존재하는 나의 고객님, 이거와 같이 거래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건 말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 노하우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재밌었고, 보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것도 저랑 잘 맞고. 그래서 지금 저는 기술 번역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 번역 강의가 많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이 기술 번역가님들이 이미 잘 나가. 이미 굳이 강의를 만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바빠. 그런 이유로 이 기술 번역 강의가 많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판 번역, 그다음에 영상 번역, 이 관련해서는 검색하시면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과정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용하시는 게 시간도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 가셔서 그 과정 수강하시고 거기에 이제 강사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초보 번역가님들, 번역가 지망생님들 만나게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겪게 되는 문제들이, 궁금증들이 그런 것들 많이 많이 질문하시고 본전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전을 뽑으실 수 있게 바랄게요. 다 이야기했나요? 하나 남았네. 만약에, 이 번역,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혹시나 영한 기술 번역, 영한으로 번역을 하실 생각이 있고, 그리고 기술 번역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로라의 번역 수업 한번, 검색하셔서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기술 번역반이라는 정규 코스도 있고요. 번역 업계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일까? 번역가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문 강의로 번역가 이해하기 이런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초보 번역가님들이 처음에 일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는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이라는 강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술 번역가는 과제가 있는 반이 있고, 과제가 없는 반이 있어요. 과제가 있고, 과제가 없는 반.
과제가 있는 반은 제가 1대1로 과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총 7회 과제를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제공을 해드리고 과제가 없는 반은 강의를 수강하시고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될 11월 개강 과제가 없는 기술 번역반은 제가 과제가 없는 대신에 라이브 클래스 3회를 열으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클래스 오셔서 제가 번역 실습하는 거 보여드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라이브 클래스에서 보여드리고 또 어떤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지려고 합니다. 10월에 개강을 하는 과제가 없는 기술 번역반이 11월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로라의 번역 수업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네, 요렇게 번역의 세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준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제가 이 KTRC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초보 번역가님들, 그리고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현재 번역을 하고 계신, 현역 번역가님들을 위한 팁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나눌 만한 가치들을 여기서 많이 많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오시면 도움되는 컨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